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록의 좀비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돌보고 있는 드로산데몬 글로보섬 4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4종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글로보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드로산데몬 글로보섬은 자생지가 남아프리카인 다육성 식물이에요. 건조하고 빛이 강한 곳에서 자라는 친구입니다. 여름에는 성장을 멈추고 가을에서 이듬해 봄까지 성장하는 동형종 식물이에요. 남아프리카에서는 잡초처럼 자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뿌리 내림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생지가 건조하고 빛이 강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기르기에는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발코니에 일정 시간 드는 광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글로보섬은 예쁘게 물든 모습으로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물드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 4종의 글로보섬들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드로산데몬 글로보섬 계열이라도 색감이나 반짝임, 수영의 분위기가 전부 달라서 하나씩 보는 재미가 정말 큰 친구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들은 드로산데몬 슈퍼 글로보섬, 아이스 크리스탈 스킬패드 교배종, 스킬패드, 그리고 오렌지 백금 이렇게 4종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먼저 슈퍼 글로보섬입니다. 이 친구는 글로보섬 특유의 동글동글한 잎이 더 큼직하게 올라오는데 노랑, 주황, 빨강 톤으로 다양하게 물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 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 뿌리 적응은 완료된 것 같아요. 갑작스레 더워진 5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물이 많이 빠지고 초록초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교차가 조금 있는 편이라 여름이 오기 전에 막바지 물들이기를 시도 중입니다. 관수를 한 다음에는 더욱 알알이 반짝여서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저면 관수한 후 2시간쯤 뒤의 모습이에요. 신엽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밀조밀 작은 잎들이 섞여 귀엽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건조한 봄인 4월과 5월 초중순까지는 거의 4일에 한 번꼴로 저면 관수를 해주었어요. 처음에 텀을 2주쯤으로 생각하고 말렸더니 잎장들이 빠르게 하얗게 마르면서 하엽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식재를 배수에 중점을 두고 했고 집 발코니 환경이 통풍이 좋은 편인데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이스 크리스탈과 스킬패드의 교배종 글로보섬입니다. 이 친구는 반짝거림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에요. 햇빛을 받으면 잎장들이 수정 결정처럼 반짝여서 이름에 아이스 크리스탈이 들어간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잎장은 짙은 초록빛이고 물이 들면 보랏빛으로 올라오는 게 특징인데요. 차가운 느낌의 퍼플 컬러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꽃도 아주 앙증맞게 피는데 작은 보라색 꽃이 올라오면 식물 분위기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꽃은 주화인 것 같았어요. 낮에 활짝 피었다가 밤이면 꽃봉오리를 다물더라고요. 다음은 세 번째로 스킬패드 글로보섬입니다. 이 친구는 VIP 농장 실생이라고 했어요. 아직 어린 개체라 사이즈는 작지만 벌써부터 수영이 나무처럼 자라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줄기를 중심으로 입체감 있게 자라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요. 스킬패드는 줄기를 잘 내지 않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무척 기대되는 친구입니다. 저면 관수한 후의 모습이에요. 물방의 반짝임이 엄청나죠? 색감도 화려한 편인데 핑크와 보라 계열로 다채롭게 물들어서 분위기 있게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점점 더 큰 사이즈의 실생 친구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이 더딘 편이라 올가을 이후로 얼마나 자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백금 글로버섬입니다. 이 친구는 금 입장을 가진 글로버섬인데요. 파스텔 톤의 노랑, 살구, 핑크빛으로 은은하게 물들어서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사랑스러워요. 기존 글로버섬처럼 보석같이 강하게 반짝이는 타입은 아니고 솜털이 많이 나 있어서 보송보송한 느낌이 있습니다. 줄기에도 솜털들이 빼곡하게 나 있어요.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이 무척 부드럽고 잎도 조금 길쭉길쭉한 형태라 다른 글로버섬과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줄기가 많이 누워있는 수형이라 외목대인데 외목대처럼 보이지 않죠. 수입되어 와서 뿌리가 적응하는 기간이라 올해 가을쯤 지나서 잘 자리 잡으면 줄기를 조금 매만져 줄까 싶어요. 백금 친구들이 워낙 잘 죽는다고 해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주면 참 좋겠네요. 저는 다가오는 올 여름이 조금 두렵습니다. 드로산데뒻 글로버섬 계열은 과습에는 약하지만 완전히 바싹 말려버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흙이 많이 마르면 잎이 금세 말라서 하엽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물이 고플 때 물을 흠뻑 줄 수 있도록 배수가 좋은 흙을 사용해서 통풍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5월 봄철이라 흙이 거의 말랐을 때 저면 관수를 해주고 있어요. 물 높이 30에서 40% 정도로 화장토인 저곡토가 젖어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주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에는 통풍을 특히 신경 써주어야 할 것 같고요. 단수에 가깝게 관리하되 잎이 살짝 탱글함이 줄어들었을 때 상면 관수로 물을 주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버섬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고 식물 자체가 뿌리 과습에 민감한 편이라 통기성과 배수성을 중요하게 보고 식재했어요. 흙 배합은 산야초 6, 펄라이트 3, 상토 1 비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린 유목들은 양분을 충분히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산야초 5, 펄라이트 3, 상토 2 정도로 식재했습니다. 드로산데뒻 글로버섬은 햇빛을 좋아하는 편이라 충분한 광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빛이 부족하면 우짤하면서 알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고 물드는 색감도 약해져서 금세 초록빛으로 바뀌어요. 글로버섬이 우짤한다는 건 잎장 사이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고 잎이 동그란 모양이 아닌 길쭉한 모양으로 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글다글하게 알알이 동그란 모습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충분한 광량과 적절한 수분 관리가 무척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수영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오전 직사광선 시작을 기준으로 5시간 이상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집 발코니는 남동향인데 4월에서 5월의 봄철 오전 9시에서 10시쯤 직사광선은 PPFD 기준으로 2000에서 3000 사이 광량을 보였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안쪽으로 차광을 해서 잎이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 적응이 된 친구들은 물들이기를 위해서 PPFD 2500 내외로 하루 9시간가량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4종의 글로버섬들을 살펴봤습니다. 같은 글로버섬 계열이어도 품종마다 분위기가 참 달라서 하나씩 모으는 재미가 큰 식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드린 4종의 글로버섬 중 취향인 글로버섬이 있으셨나요? 저는 취향인 종을 골라 모은 것이라서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기는 정말 어렵네요. 그리고 또 다른 예쁜 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 아직은 가격이 좀 더 내려오기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초록하세요. 고맙습니다.